지금 무주택자이시거나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저는 이번 2023년도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경매 수업을 진행해 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하지만 항상 경매가 최고의 집을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때는 청약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빨리 사는 게 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제가 수강생분들께 경매를 배우지만 이것만 시야를 이렇게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경매를 통해서 그 입지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경매를 통해서 기본적인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또 그 지역을 임장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토대로 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매물들도 살펴보고 입지도 또 알아보면서 공부를 더해 나가다가 그러면서 점점 보는 눈이 키워졌을 때 어떤 뭐 청약이든 금매든 좋은 기회가 있다면 나온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예,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작년부터는 항상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경매가 최고인 것 같다. 이제 경매 키워드가 핫한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매물들이 우와 괜찮다 싶은 매물들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늘어나는 게 계속 눈에 보였고 낙찰가율도 경매 지수가 선행 지표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경기에. 그래서 경매의 낙찰가를 보고 이제 그 단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하락이 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건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서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매 좋은 물건이 많고 싸게 보이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경매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기존의 레마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경매를 기본적으로 이수하신 분들 다른 곳에서 배우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계속 물건을 보면서 계속 내가 투자할 물건을 실질적으로 찾고 또 입찰까지 하는 그런 과정도 함께 계속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주택자이시거나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청약을 하셔도 되고요. 뭐 재건축 투자를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가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기본 용어, 등기부 등본 보는 법부터, 뭐 임대차 계약부터,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선 기본을 딱 배운 다음에 그리고 물건 보는 눈까지 키워놓으시면 경매를 하던 뭘 하든 확신을 갖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요인은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무리 지금 비싸더라도 더 오를 것이라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 거고요. 그죠? 돈이 많아도 지금 이 금액은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안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확신을 누가 줄 것인가. 외부에서도 유튜브든 강연이든 책이든 뭐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엔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질 만큼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으려면 그거는 결국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확신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급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써야 되나, 이런 마음,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경매를 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무슨 느낌이냐면, 아이, 높게 쓰지 마, 쓰지 마. 이 정도 써. 되면 되고, 안 돼도 기다려. 또 나올 거야. 약간 이런 마음. 예. 근데 그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낙찰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은 마음이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높게 안 쓰고 있고, 다음을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다음 물건이 또 많으니까 그거에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느껴진달까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하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분명히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자, 우선 그 조금 실제로 좀 경매 상황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낙찰 통계인데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설정했을 때 3개월을 설정해 봤습니다. 3개월에 어떻게 됐냐 보면 지금 낙찰가율이 76%.
네, 건당으로 나눴을 때 평균은 74%. 그러니까 여러분 75%예요. 10억이 나왔으면 지금 7억 4천에 받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경쟁률도 5.2대 1이니까요. 할만하거든요.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5명이 붙어서 10억짜리를 7억 4천에 사갔다면은 이 1등이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번 떨어지면은 20%니까 8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 돼서 6억 4천부터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받아갔다는 거고요. 2번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7억 4천에 받아갔으니까 누구는 7억 쓰고 누구는 6억 4천. 이 최저 입찰가에 그냥 써봤다는 거죠. 근본 최저 입찰가로 금액을 쓴다는 거는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한번 그냥 써볼게. 써서 되면 내가 그냥 단독으로 편히 가져가는 거고 안 돼도 괜찮아. 다음 거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물건을 꼭 받겠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제가 처음에 경매 배울 때는 뭐였냐면 10번을 입찰하면 한 번 정도 낙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8번째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말이 8번째지 앞에서 7번째를 꼬꾸라지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와, 이거는 초보자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시장인가 보다. 뭔가 이 낙찰받는 어떤 뭐가 꼼수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지금 여기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막 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까 깜깜해요. 깜깜하게 과연 되기는 되는 건가? 근데 이제 그때 항상 생각한 게 10번에 한 번 된다니까 10번은 한번 포기하지 말고 10번까지 써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8번째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낙찰가의 감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초보일 때는 권리 분석 이런 걸 못하는 게 아니라요. 얼마 선에서 낙찰이 될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폐차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고 낙찰되고 이런 것들 계속 공부하면서 대충 이 선에서 낙찰이 되는구나를 감을 잡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이제 10번 하면 한 번 되는 확률이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5번 하면 그 안에는 한 번은 낙찰을 받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물건도 많고 괜찮다. 마포구의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25평이고요. 감정가가 12억인데요. 지금 2번 유찰돼서 8억대에 왔어요. 이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지금 위치 보세요. 예,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코앞에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한데요. 굉장히 다세대고요. 실거래가 지금 보통은 12억대, 지금 13억도 찍은 적이 있죠. 작년 1년도 안 됐을 때 13억도 있습니다. 보통 12억 후반대였다가 이제 작년 말에 최초로 10억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9억 8천을 찍었습니다. 2년 전 금액이 12억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3년 전 금액. 예, 완전히 저가. 그때 금액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이 가격에 나와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번에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응암동에 있는 또 백년산 힐스테이트도 32평형이 나와 있는데요. 감정가가 10억이었는데 역시 2번이 유찰이 되어서 지금 6억 7천에 나와 있어요. 층도 지금 꼭대기 층이라서 굉장히 뷰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이 아파트도 10억을 넘은 후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가 지금 2번 6억대 나와 있으니까요. 3년 전 금액으로 나오고요. 최근에 거래된 것도 10억 언저리거든요. 최근 거래 금액은 이제 2022년도 거래는 없네요. 그 전에 이제 10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서울에 아무 문제 없는 대단지에 그리고 굉장히 역도 가깝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들도 2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즘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광교, 송도, 경기권과 그 외의 지역들은 굉장히 싸게 진짜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2번 떨어졌을 때는 50%, 49% 되거든요. 30%씩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어차피 집을 사야 돼요. 제가 전세 사기 같은 얘기를 진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경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투기의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동산 공부의 교육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과정을 갔을 때에도 사람들한테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임대차 계약, 뭐 대항력 이런 것들을 진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거를 계속 응용 문제로 풀어보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게 경매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매를 계속 보다 보면요. 임차인의 위치가 불리하다는 것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고발했었던 어떤 건이 실제 전세 사기 일당의 작업이 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제가 또 경찰서에 가서 또 자문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지금 터지고 있는 빌라왕의 사건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건 말건 간에 집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연끌을 해서 과도한 빚을 갖고 시작을 하면 이거는 삶의 질을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빚에도 경험이 필요한데 빚의 경험치가 낮으신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선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집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빚의 선에서 선택하기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 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사나 뭐 영상이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쭉 와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많이 곁에서 보고 이렇게 오면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주식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예, 경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믿었던 전문가가 틀렸어. 그럼 저 역시도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러 예외적인 상황, 내가 예상 못했던 상황을 또 이렇게 약간 변명처럼 이야기를 하고 무마를 하면서 그냥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그렇지. 이게 맞지. 어떤 미래를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참고만 하지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싸게 사는 거는 조금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물건처럼 한때 뭐 12억에 갔어. 그죠? 근데 지금 다시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경매로 한 8억, 7억에 사면은요. 어떨까요? 근데 내가 사는 그 금액이 과거에 한 4년 전의 가격이야. 거품이 다 제거된, 그리고 오래 버텼었던 그 선이다.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나요? 그런 관점입니다, 저는. 어차피 집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의 기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위치가 아니라 결국엔 집주인의 위치로 가야 한다. 그죠? 동의하시죠? 대신 빚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빚에 대한 나의 경험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 시도한다. 하락기와 상승기를 너무 확신하지도 말 것이고 하락기와 상승기를 너무 누구를 믿거나 너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금액선에서 약간 조금 더 비싸게 사거나 조금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선에서 내가 매입을 하고 조금 내 스스로가 안전마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이 기회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올해나 내년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지금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선이요. 그죠? 예. 그 정도 선에서 사면은요, 우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져도 나는 괜찮고요. 내가 산 가격에서 조금 떨어져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네. 꼭대기 사는 분은 막 3억이 떨어져서 막 멘붕인데 나는 이제 한 5천 떨어졌어. 버틸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요? 안 그래요. 그러고 이따가 상황이 또 계속 바뀌고요. 사이클이니까요.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이제 생각하는 이익을 취해서 매도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집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레버리지 마스터 계속 과정 운영할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뭐 오프라인 과정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투자 과정도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정말 친절한 저의 소산소피아의 경매 수업에 오셔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공부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경매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경매로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낙찰을 우리 레마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